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또 정말 오랜만에 나타났어요. 요 근래 너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유튜브에 거의 아예 신경을 못 쓰다시피 했네요. 구독자분들께 죄송하고요. 아직 바쁜 게 끝난 건 아닌데 너무 많이 안 올린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께 죄송하고요. 네, 진도 나가볼게요. 요거 하나를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예, 오늘은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기존의 강좌에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제 얼추 짚어가고 있어요. 남은 게 가구인 것 같아요. 뭐 조명에 관해서도 했고, 뭐 벽체 같은 것도 했고, 뭐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가구 한번 해봅시다. 가구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인테리어에서 제일 기초는 붙박이장인 것 같아요. 붙박이장을 이해하시고 나면 어느 정도 인테리어에서 가구는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구를 공부하면은 굉장히 인테리어에 도움이 많이 돼요. 실무적으로. 그리고 건축도 공부가 많이 됩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 이 건축 계열, 뭐 인테리어 건축 다 포함해서 기초적인 게 정말 가구 같아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구를 이해하려면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가구를 쓸 때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가구를 만들 때 쓰는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4가지만 알고 계시면 가구에서 쓰이는 나무는 이제 웬만큼 알고 있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제가 엑셀에 써서 보여드리면 요 4개예요. 요게 현장에서 쓰는 용어라 실제 용어하고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하나씩 볼까요? PB, MDF, 합판, 원목 이렇게 4개예요. 요 1, 2, 3번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공해서 만든 나무고요. 원목은 진짜 말 그대로 원나무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구에서 원목은 많이 안 쓰는 추세예요. 그 이유는 이제 서서히 알게 되실 거고 요 3개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이 2개를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PB예요. PB라고 불리는 애. 왜 많이 쓸까요? 싸서. 제일 싸요. PB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 PB라고 치시면 이미지를 볼까요? 뒤에다 보드 자리를 붙여줍시다. 다른 것들이 나오니까. 요렇게 생긴 나무가 PB예요. 좀 이 단면을 보면 거칠거칠하죠? 이게 뭐냐면 나무를 자르고 나서 남은 톱밥 중에 좀 덩어리 큰 것들을 접착제 섞어서 뭉쳐서 만든 거예요. 톱밥 같은 거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단면 모양이 나오고 싸요. 그리고 가구에서 쓰는 PB는 이렇게 나무로만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원래 명칭이 다른데 보통 가구에서 그냥 PB라고 부릅니다. 통칭으로. 파티클 보드라고도 하고요. 여기 있네. 자, 이렇게 마감재가 붙어서 파는 게 일반적이에요. 필름지가 붙어 있고요. 제일 싼 게 보통 뭐 다른 것도 붙어 있긴 한데 뭐 라미네이트라든가 뭐 PVC라든가 PP라든가 뭐 그런 게 붙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싼 게 이런 필름지 계열이 붙어 있어요. 요게 제일 기본이에요. 요게 제일 기본 나무고요. 자, 요 나무를 어디에 많이 쓰냐? 이제 붙박이장 오늘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붙박이장 몸통에 이 나무를 씁니다. 여러분들 집에 붙박이장 웬만하면 다 있으실 거고요. 붙박이장 아니더라도 그냥 장이면 99% 몸통은 이 소재를 쓸 거예요. 몸통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겉에 보이지 않는 거죠. 겉에는 문짝이 보이잖아요. 문짝이 원목이고 막 도장으로 되어 있는 판이고 할 수도 있는데 안에 있는 속장은 99% 얘를 씁니다. 왜냐면 겉에 안 보이니까 좀 저렴한 애를 쓰는 거예요. 싱크대도 마찬가지고 집에 웬만하면 싱크대 다 있으시죠? 싱크대 99% 몸통장이 이걸 거예요. 네, 다 이걸로 돼 있어요. 자, 이 친구의 장점은 이제 제일 큰 장점이 싸다. 그리고 피스못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박히고요. 이제 조립하기가 좋다 이거죠.
잘 잘리고요. 뒤틀림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합성목이라서 그 나무의 뒤틀림이 별로 없어요. 좀 적은 편이에요. 신축, 팽창 이런 게. 습기에는 조금 약한 편이고요. 좀 뿔겠죠? 톱밥을 뭉쳐 만든 거니까. 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자, 요 MDF라는 친구 한번 볼게요. 이제 MDF 봅시다. MDF라고 치면 바로 나올 텐데. 네, 요런 건데, 이제, 아까 PB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끈해요. PB 괜히 껐네? 비교하면서 볼까? 자, 요게 PB고, 자, 요게 MDF인데, MDF는 굉장히 곱죠, 나무가. 자, 이 친구는 톱밥을 뭉쳐서 만든 나무예요. 그것도 굉장히 고운 가루 같은 톱밥을 뭉쳐서 만든 나무예요. 접착제를 써서. 얘보단 얘가 비쌉니다. 그래서 몸통장 같은 걸로 MDF로 만들진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좀 밀도가 달리 판매되거든요. 저비중, 중비중, 고비중 이렇게 나누어서 판매가 돼요. 저비중 MDF는 조금 약해요. 이런 단면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요. 잘랐을 때 보풀하기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인테리어에서 대부분 저비중을 써요. 왜냐하면 제일 싸니까. 그리고 가구에서는 고비중을 거의 쓸 겁니다. 왜냐면은 땅땅하거든요. 이 절단면도 굉장히 매끈하고, 그리고 이제 곱기 때문에 도장했을 때 결과물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수축 팽창도 적어요. 이 저비중은 수축 팽창이 좀 심해서 도장을 하면 크랙이 가기도 해요. 이 조인트 부분에서 크랙이 가기도 해요가 아니라 거의 가요. 저비중 MDF 가격이 얘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강도는 좀 많이 떨어져요. 이 저비중 MDF는. 그래서 이제 제일 싼 소재는 몸통 같은 거 만들 때 얘를 쓰고, 이 친구는 이제 도장할 때 씁니다, 보통. 이 매끈하잖아. 도장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가구의 문짝이 도장일 때 거의 99% MDF를 써요. 그리고 얘도 가공하기 좋거든요. 톱밥을 뭉쳐서 만든 아이이기 때문에 힘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문의 모양을 낸다거나 좀 파든가 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몰딩 많이 쓸 텐데 몰딩도 이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나무예요, 인테리어에서. 가격은 PB보다는 조금 비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친구의 최대 단점은 습기입니다. 이게 톱밥으로 만든 거라 이게 물에 닿아 있으면 스펀지처럼 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최대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요 합판이라고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요런 나무나 다 합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합판은 엄연히 다른 나무예요. 실무자분들은 아시는 다 기본적인 내용일 텐데, 이제 실무자가 아닌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할게요. 합판의 대표적인 특징은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겹겹이 층이 있죠. 단면에 보시면. 이 친구는 이미지가 여기 있다. 이런 통나무, 원래 나무는 이렇게 통나무일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렇게 슬라이스 쳐서 잘라요. 두루마리 휴지 자르듯이. 그 다음에 요거를 잘라서 여러 겹을 붙이는 건데, 이게 나무는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요 결을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붙여서 이제 만드는 판재예요. 그래서 이런 층이 보여요. 나무는 이 결대로 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얇은 슬라이스된 판을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교차되게 엮어서 그 휨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요런 게 합판입니다. 요 합판의 특징은 딱 봐도 요런 MDF보다는 거칠죠, 마감재가. 그래서 마감재로는 잘 쓰이지 않고 얘는 구조재로 많이 쓰여요.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튼튼하다 합니다. 요 세 개 중에 제일 튼튼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재 같은 거, 안에 들어가는 거 만들 때 요 합판을 많이 써요. 근데 요 친구의 단점은 얘도 가공목이긴 하지만 얘네들보다는 잘 휘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합판만 있는 애들 좀 이렇게 한 며칠 벽에다 기대어 세워놓으면요, 휩니다. 이게 아무래도 90도 판재를 엮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교체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좀 그 힘이 남아있어서 약간 이렇게 배가 부른다든가 휜다든가 그래요. 그래서 가구 몸통으로 만드는데도 이 친구는 적합하진 않아요. 그런 거 휘는 것 때문에. 얘를 문짝으로 만들어도 휘니까 적합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붙박이장 가구 문짝을 만들었는데 한 2, 3mm만 돌아도 되게 보기 싫겠죠, 그죠?
가끔 이제 빈티지한 느낌을 내려고 요걸 마감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때는 합판의 등급을 되게 좋은 걸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힘이 적어요. 없다고는 못하고 적습니다. 빈티지하게 쓰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약간 벌어지든 떠뜨든 해도. 그래서 얘는 이제 마감재보단 구조재로 많이 쓰인다. 마감재로 쓰이는 경우에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내려고 할 때, 그럴 때 많이 씁니다. 가격대는 요 셋 중에는 제일 비싸요, 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원목. 이제 원목은 말 그대로 원목인데, 원목은 여러분들 거의 안 써요. 가구 만들 때. 원목 가구라고 많이 봤는데 이상하네요. 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원목이 어떻게 보면 진짜 원목은 아니에요. 요런 건 진짜 원목이겠네. 근데 이런 것들은 가격대도 되게 비싸고요. 뭐라 그래야 될까? 가격대는 더럽게 비싼데 요즘 느낌은 아니죠. 어디 가든 테이블이나 있을 것 같은, 요즘엔 잘 안 쓰죠. 이런 것들. 비싸기만 비싸고 잘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나무는 태생적으로 뒤틀림, 이게 되게 심해요. 그리고 수축, 팽창도 되게 심해요. 온도, 습도에 따라서 정말 치수가 변해요. 많이 변해요. 이게 눈에 안 띄게끔 변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변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문짝 같은 거 있잖아요. 원목으로 만들잖아요. 붙박이장 문짝 같은 거. 문과 문끼리 만나는 데 틈이 보통 저희가 설계할 때 4mm 잡거든요. 좀 좁게 잡으면 3mm 잡는데, 붙박이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런 붙박이장 봤을 때 이렇게 문짝과 문짝이 만나는 요 사이 있죠? 사이 있죠? 요거를 저희가 설계할 때 4mm 잡습니다. 좀 좁게 할 땐 3mm 잡고요. 근데 이게 2mm만 벌어져도 되게 보기 싫어요. 이 간격이 1mm씩만 틀어져도요, 이거 일정해 보이지 않고 되게 허접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구 시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꼼꼼해요. 그래서 이런 거 막 1, 2mm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그래서 가구를 공부하면 인테리어나 건축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치수가 미리 단위 승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해지고요. 마감선이 날카로워집니다. 가구를 마스터하면. 디테일 뽑기가 되게 좋아요. 어쨌든 문짝에 정말 원목으로 이런 걸 만들면은 2, 3mm가 막 줄어요. 겨울 되면 줄고 여름 되면 불어서 막 둘이 만나서 안 열리고 닫고 막 그래요. 그래서 원목을 이런 막 미리 단위 정교하게 만드는 치수에서 사용하는 거는 드물죠. 이제 이런 거 몸통장, 이런 게 몸통장들이 이제 PB 같은 걸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싸니까. 근데 이제 원목 가구라고 많이 봤을 텐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붙박이장류는 안 쓰고 테이블 같은 거 많이 쓸 겁니다. 원목 가구 찾아볼게요. 테이블 상판 같은 거. 이제 원목 가구라고 찾아서 이제 이미지 눌러보시면 이런 테이블. 왜냐면은 이런 테이블 같은 경우는 치수가 2, 3mm 줄어도 그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테이블 2, 3mm 줄었다고 문제 생길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목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선반 같은 거, 이런 디자인에서 이 선반 치수가 좀 수축 팽창에 의해서 좀 변했다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데 원목을 써요. 근데 원목도 진짜 원목을 쓰는 게 아니라 보통은 집성목을 많이 써요. 집성목이 원목 중에 좀 쌉니다. 집성목 하나 찾아봐 드릴게요. 요런 게 집성목이에요. 요런 거. 요거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통원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각재 같은 거죠. 각재 같은 나무들을 잘라서 여러 겹 이어 붙인 거예요. 그래서 판처럼 만든 거예요. 요거를 보통 원목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엄연히 따지면 가공목이죠. 집성목도. 근데 이 집성목을 그냥 넓은 의미에서 그냥 원목으로 봐주기도 합니다. 원목이라고 써요. 사실상. 근데 사실 진짜 원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엄연하게 따지면. 요 집성목도 등급에 따라서 많이 휘어지고요. 치수 변형이 심해요. 뒤틀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가구 만들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 초창기에 뭣도 모르고 야 이거 원목치곤 싸다 해가지고 이런 거 갖다가 설계 많이 했다가 하자 때문에 고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자재이고요. 네, 이렇게 통원목을 만들면, 집성목으로 만들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이런 그 교차되는 지점의 마감, 왜냐면 막 틀어지고 벌어지고 이러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경을 되게 많이 써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요런 상판류 같은 데 많이 써요. 요런 거 치수가 조금 변형돼도 큰 문제가 생길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늬목도 있고 한데 뭐 그거는 마감재 특성 같은 거라 그런 거는 이제 가구 그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고, 보통 가구에서 많이 쓰는 나무는 이렇게 4개가 있고 이 4가지의 특성은 그렇다 뭐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늘은 저기 붙박이장 만들 거니까 이제 PB로 만드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왜 설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면은 왜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모델링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또 초반부터 설명이 엄청 길어요, 그죠? 이거 설명하는데도 한 막 20분 됐는데? 네, 일단 붙박이장을 여기다 넣을 건데 오늘 그냥 몸통이나 만들고 끝내볼게요. 화면 돌려봅시다. 이 파일 다 있으시죠?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제 이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쵸?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면, 자, 이거는 제 동영상인데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영상 밑에 이거 누르시면은 여기에 제가 링크를 붙여드리니까 여기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눌러볼까요? 누르면 네, 이렇게 다운받으라고 나오니까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이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오랜만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만들어 봅시다. 자, 퍼스펙티브 뷰로 갑시다. 자, 붙박이장 몸통을 만들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붙박이장을 만들고 싶어요. 자, 폭이 2000 정도 되네요.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네. 자, 요 나무들이 한 판에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런 나무들 한 판의 사이즈가 보통 1200에 2400이에요. 이 얘기를 내가 예전에 했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실제 재보면은 1220에 2440입니다. 여유 치수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자를 때 쓰는 톱이 톱날의 두께가 한 3mm 정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600에 2400으로 쓰고 싶을 때 톱이 윙하고 가운데를 자를 텐데 그럼 3mm 정도 날아가기 때문에 600짜리가 2장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여유 치수를 붙여서 판매합니다. PB도 그렇고 MDF도 그렇고 합판도 그래요. 다른 사이즈도 있는데 요거를 거의 대부분 메인으로 써요. 뭐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4자, 8자짜리 나무다, 판재다 해가지고 48 사이즈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한자가 보통 30cm 정도 된다고 제가 강의 때 몇 번 말씀드렸었죠. 요 원목은 조금 치수를 달리 파는데 원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진짜 원목은 치수가 랜덤할 테고 아까 판재처럼 만들어 파는 거, 이 집성목, 얘네들은 이제 기성으로 파는 사이즈가 있는데 915에 2300인가? 기억이 안 나네? 예, 여긴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그 이누드란 사이트고요. 여기 가면 나무들 제가 설명드린 거 쫙 볼 수 있어요. 요 삼나무는 48 사이즈로 파네요. 이렇게 두께도 이렇게 있고 나무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스프러스는 얘도 48 사이즈가 있네? 미송? 요런 거는 915에 2300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달라요. 메인 사이즈가. 요거는 이제 좀 요런 판매처들 보면서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집성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인 얘네들은 대부분 이래요. 이누드 들어온 김에 다른 건 보죠. 뭐. MDF 봅시다. 자, MDF 보면 자, 보통 다 48 사이즈죠? 48 사이즈. 그쵸? 네, 그리고 가격대 이렇게 있고 두께도 있고 여기 보면은 저비중, 중비중, 고비중 이렇게 나누어서 팔죠. 그쵸? 이 MDF가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이게 제가 10년 전에 인테리어 할 때보다 지금이 더 싸요. MDF가. 너무 신기해요. 옛날 10년 전 저비중 가격이 지금 고비중 가격 정도 돼요. 신기해요. 왜 이렇게 싸졌는지. 들어온 김에 요거 한번 보자. 여기 보면 뒤에 E1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게 그 접착제의 환경 등급인데요. 요런 MDF나 PB나 이런 친구들은
톱밥이나 이런 것들을 접착제를 써서 뭉쳐서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 포름알데히드라는 것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접착제인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친환경적이지 않다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들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건강에 좋지 않은 몸에 해로운 성분이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그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안 나오는 건지 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등급이에요. 그 E0가 제일 좋은 등급이고 E1, E2 이렇게 나가는데 E2는 거의 이제 쓰레기 등급이고, 예전엔 거의 다 E2였습니다. 돈 때문에 E2를 썼는데 요즘은 E2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최소 E1은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E0 등급이 제일 좋은 등급이고 제일 비싸요. E0가. 여기는 다 E1만 있네요. 근데 E1도 저는 현장에서 많이 쓰는데 그닥 뭐 되게 냄새 심하다 이런 거는 못 느껴요. 옛날에는 정말 현장에 이런 나무 같은 거 들어오면은 코가 메울 정도로 그 접착제 냄새가 심했는데 E1 등급만 돼도 그런 건 좀 별로 못 느낍니다. 제가 너무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E0 등급은 정말 좋아요. 네, 그런 냄새 거의 안 나고요. 정말 그냥 나무 냄새 나요. 네, 그렇고요. 또 설명이 엄청 기네. 그래도 킨 김에 모델링은 해봐야 되는데. 네, 오랜만에 방송 킨 김에 모델링 조금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서두 설명이 너무 길긴 했지만. 자, 몸통을 만들 거고요. 붙박이장 몸통에 주로 쓰는 나무는 PB라 그랬고요. 두께는 18T짜리를 가장 많이 써요. 15T 아니면 18T를 쓰는데 요즘엔 주로 18T 씁니다. 자, 그럼 한번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닥에 아무데나 라인 하나 찍어주시고 요 방향으로 스냅 잡혔을 때 600 눌러주고 엔터 칠게요. 그리고 레드 엑시스 방향으로 18 엔터 칠게요. 이렇게 그 니은자 모양이 그려졌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렉탱글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600에 18짜리 렉탱글이 하나 생긴 거죠, 그죠? 자, 푸시풀로 빼보겠습니다. 주로 붙박이장은 공간에 꽉 차죠? 뭐 높이도 꽉 차고 와이드도 꽉 차고 보통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집에서 보면. 우리가 천장 마감 라인이 여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한번 키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툴로 빠져나간 다음에 자, 방금 그린 거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G 눌러서 그룹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엔티티 인포 창에다가 pb 땡땡 18t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표기를 해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모델링을 할 때 매트리얼을 넣어주면서 작업을 하면 나중에 좋다 그랬죠? 수정 작업하기도 좋고. 그래서 매트리얼을 넣어줄 건데 일단은 백색 아무거나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설명드릴 게 좀 있는데 오늘은 모델링에 좀 중점을 둘게요. 자, PB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에 이미지를 다시 찾아봐 드릴게요. 이렇게 생 PB를 쓰지는 않아요. 이건 완전 생 PB고 보통 가구 만들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필름지가 붙어있는 나무를 씁니다. 이게 PB가 저렴하게 제작될 수 있는 큰 원인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냥 판재를 잘라서 조립하면 마감을 따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마감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 페인트를 칠하던 무늬목을 붙이던 인테리어 필름을 붙이던 후마감을 하게 되면 그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재가 붙어있는 애를 그냥 바로 재단해서 가구를 만드는 것이 비용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해요. PB로 만들면 가구가 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후마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쳐요. 얘는 그래서 마감이 되어 있는 판재를 쓸 거기 때문에 후마감이 아니죠. 제가 그런 것들은 매트리얼을 앞에 사자를 붙여서 정리를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자 했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자, PB 화이트 1점 이렇게 씁시다. 그냥 백색으로 일단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바꿀 건데 일단은 넣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트리얼 만들고 자,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 안에 객체가 전체 선택이 되게 한 다음에 빙을 빵 때려 봅시다. 자, 이렇게 하나 때렸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와이드가 얼마인가?
2000으로 되어 있는데 2000짜리 한 통으로 가구를 만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보통은 붙박이장의 와이드는 800 정도 되고요. 그거를 이어서 붙이거든요. 일단 800짜리 그냥 하나 그려볼게요. 자,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자, 800 옆으로 가는 보조선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주시고, 무브트 선택한 다음에 여기 찍고 on ready axis 방향에서 컨트롤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 붙이면은 자, 와이드가 800에 측판이 섰을 거예요. 자, 가구의 뒷판을 그려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소한 거 나갈 겁니다. 이거 실무진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현장 경험 별로 없으시거나 현장 경험 있으시더라도 가구 그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보세요. 요 라인에 제가 보조선을 하나 그렸어요. 자, 요거를 자, 안쪽으로 20mm 들어가서 보조선 하나 더 그리고 자, 또 안쪽으로 5mm 들어가서 보조선 하나 더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 그룹 안에 들어가서 요 선 선택한 다음에 무브 툴 누르고 요 점 클릭한 다음에 복사 활성화한 다음에 여기 맞추고 복사 활성화 또 하고 여기 맞출 거예요. 그러면은 요 면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푸시풀을 9mm 들어가게 할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고 푸시풀로 9mm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렉탱글을 너무 빠른가? 자, 렉탱글 여기 찍고 렉탱글 여기 찍었어요. 자, 그 다음 푸시풀로 요 면 잡아서 바닥까지 내릴 겁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 그룹 잡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붙박이장 몸통의 뒷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99%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가구 몸통은 PB라는 나무로 만들고 주로 18T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구의 뒷판은 18T짜리 PB로 만들지 않고요. 자, 이렇게 약 5mm 정도 되는 합판으로 PB 이 옆면에 홈을 내서 이렇게 껴서 넣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필름지가 뒷면엔 안 붙어 있고 요 앞면만 붙어 있어요. 자, 요렇게 마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붙박이장 설치하실 때 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뒤를 보면 마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강목이 붙어 있어요. 자, 요거는 PB예요. 18T짜리. 자,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맨 밑에도 있을 테고요. 센터 잡아서 센터에 맞추고 자, 이렇게 중간에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까? 요거는 다 그린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넷에 사진이 나와 있으면 좋은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유튜브에서 요거 지금 제가 강의하는 부분 제작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요거 한번 틀어볼게요. 요거가 지금 제가 측판 그린 것처럼 여기 홈이 있죠. 요건 아직 안 그렸고 조금 넘겨볼까요?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여기 홈이 있고 여기 나중에 5mm, 약 5mm 정도 되는 합판을 띄우거든요. 어쨌든 이게 제가 만든 동영상이 아니라 계속 틀어놓긴 그렇고 제가 요거 링크를 영상에다 붙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고 제가 가구를 왜 이렇게 그리나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는 어디다 붙여놓는지 아까 설명드렸었죠? 예,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분이 만든 영상 링크 걸어 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상부에 또 이렇게 판넬이 붙고 PB18T짜리 똑같은 게 붙어요. 이렇게. 자, 매핑 똑같이 찍어주시고 이제 하부도 이렇게 붙어요. 요게 몸통 모양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양을 숙지하세요. 요거를 전체 선택해서 그룹을 잡고요. 이렇게 네이밍을 붙박이장 몸통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양을 아예 외워두세요. 이게 가장 가구의 기본 모양입니다. 이게 베이스 모양이에요. 이 베이스 모양에서 붙박이장도 만들고 싱크대도 만들고 뭐 다 만들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이거 꼭 알아두시고, 오늘 기초적인 설명이 너무 길어서 강의가 너무 긴 관계로 오랜만에 만드는 동영상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까지만 일단 알려드리고 다음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최대한 또 빨리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